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요즘 어떻게 매매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그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그 책을 이제 또 거의 다 읽었는데, 이게 원칙들이 어떤 HTS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간단한 것들이 좀 있어서 아직 이 터틀 트레이딩 책을 완전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현재까지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뭐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차트에 표시도 하고 뭐 검색식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터틀 트레이딩은 내용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워낙에 유명하니까, 어떤 천재적인 트레이더가 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감각이 중요하냐 아니면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대응시킬 때 기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해봤고 결과적으로는 이 원칙대로 하면 누구든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월가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던 트레이딩 원칙인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 방법을 이용하면 트레이딩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반대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원칙대로 이제 자동 매매를 돌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제일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원칙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화살표나 뭐 강세 약세 같은 걸 이용해서 좀 표시를 해보고 매매를 해보면서 이게 과연 자동 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내용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스템은 20일 고가를 돌파할 때 산다. 터틀 트레이딩은 완전한 그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추종. 제시 리버모어나 이제 뭐 그 캔슬림의 창시자인 윌리엄 오닐처럼 이제 그 추세가 나면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진입했다가도 짧게 손절을 하고 다시 회복하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짧은 손절을 여러 번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큰 추세가 나는 걸 먹게 되면 그것이 다 상세가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파는 시점은 이제 10일의 저가를 크로스 다운 할 때까지, 돌파해서 내려올 때까지를 보는 약간 좀 단기 시스템 트레이딩이 될 것이고요. 시스템 2는 조금 더 긴 기간을 봐요. 그래서 55일, 그러니까 11주 그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해서 20일, 그러니까 2주 저가를 돌파할 때까지 이제 홀딩한다. 근데 터틀 트레이딩은 이게 선물까지 같이 포함돼서 사실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할 때 매수 포지션을 청산할 때 매도 포지션을 다시 잡아서 그 반대로 이제 그 매도해 나가는 그 포지션까지 또 나중에 청산하고 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트레이더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실 것 같고, 주식은 우리가 뭐 아직 공매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을 이제 주식에 접목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원칙은 이제 추세가 발생하면 지속된다. 이탈하면 자르고 회복하면 다시 잡는다. 그 전체 투자 금액은 항상 현재 투자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달러가 있는데 내가 손실을 와서 9만 달러가 생겼으면, 9만 달러가 남았으면 그 내가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계속 뭐 수익과 손실 이걸 계산하지 말고 현재 상태, 현재 잔고를 기준으로 항상 해라. 그리고 전체 투자 규모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절해라.
이제 이런 원칙들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운으로 뭐 많이 벌고 못 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원칙으로 어떤 사람도 같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누구는 매수한다, 누구는 홀딩한다, 누구는 매도한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그 결정이 이런 것들, 원칙들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또 이제 수학적이지 못하고 또 이제 약간 충동적으로 하는 약간 도박적인 이제 그런 기질이 다들 있기 때문에 요 원칙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요 자체가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average true range라는 이 방법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 TR true range 1, 2, 3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하나 고르고 세 값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값의 평균값을 구하는 게 average TR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가 이 터틀 트레이딩을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오늘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다.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차이,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의 차이. 이렇게 구하면 요거를 가지고 가장 큰 변동성이 큰 거가 이제 변동성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길래 요거를 가지고 요런 수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다 제가 식을 다 짜놨는데 그 키움증권에 보니까 이미 그 ATR이라고 해서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미 있구나 싶어서 또 내가 또 이 ATR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었다 하면서 또 공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있네요. 이미 있는 건 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N을 계산한다. 이건 전체에 내 가진 투자 금액에서 어떤 뭐 얼마만큼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조금 덜 공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투자 금액이 10만 불이 있는데 그 중에 2%만큼을 한 번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뭐 2,000달러까지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매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에 그 예를 들어서 이 n이라는 게 요 ATR을 기준으로 막 그 환산이 되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변동성 곱하기 내가 산 그 금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값을 정하면 얼마 손실까지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이 n을 구한 다음에 2n만큼을 내가 견디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 정하는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한 번에 매수하는 1차 매수량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혹시 잘못 전달한 바가 있다면 뭐 나중에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방법을 쓰진 않을 거라서 일단 제 원칙은 매수는 이제 1대 1대 2대 4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그 1차, 2차, 3차 그 계획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매수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터틀 트레이딩이나 이제 추세 추종 얘기를 보면 전부 이제 불타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타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1대 1대 2대 4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면서 매수할 때는 그렇게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게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나면은 계속해서 사는 게, 맨 최초에 샀었던 1 규모만큼만, 일씩만 계속 더 사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뭐 더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만 또 하락을 하면 그 수익분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불타기 할 때는 그 비율을 높이면서 하지 마시고, 최소 비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면서 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HTS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제 기본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기본 차트로 돌아왔고, 여기서 수식 관리자
그래서 먼저 신호부터 검색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터틀 매수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터틀 매수 요거를 새로 만들기 해서 하시고, 예전에 한번 만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터틀. 그래서 이제 2라고 제가 다시 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만들었던 건 그야말로 요거 딱 한 개만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있잖아요. 그 20일 고가 돌파, 아니 55일 고가 돌파, 딱 그 한 개의 조건만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양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념은 뭐냐면 20일 돌파를 했고, 이제 그 다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요 피어리어드 1, 2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이 값이, 그리고 종가가 이제 1년선 보다는 위에 있을 때만 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크로스 다운 할 때의 식인데, 이거는 화살표에서는 솔직히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이제 화살표만 표시한 게 아니고 제가 강세 약세까지도 가보려고,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려고 요거가 만족하지 않아질 때를 위해서 요 크로스 다운 조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로이스트 전일 기준으로 로이스트보다 오늘의 그 종가가 더 낮아지면, 그러니까 크로스 다운하면, 그렇게 되면 요거는 매도한다. 요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건 필요 없지만 요거를 써줬고, 그래서 AA and BB and 요 느낌표가 낫이거든요. 낫. 요거가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매수를 쓴다. 그래서 period 1, 2를 여기 지표 변수에 넣고 20일과 10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매수고, 매도는 똑같겠죠. 매도인데 이제 처음에 요거가 크로스 다운으로 되고 로이스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매도 화살표는. 그 다음에 크로스 업이 되면 요거는 하이스트 해서 피리어드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똑같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그러니까 지금 이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에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기간 동안에만 표시를 해도 좀 충분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까지도 같이 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 저장하고 수식 검증을 하시면 수식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신호 검색으로 해서 터틀 매수 화살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화살표는 아까 20일과 10일 기준인 건데, 요거를 시스템 2로 한다고 하면 55일과 20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좀 길게 하면은 조금 더 긴 추세에 대해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요거는 20일이고, 색깔을, 요거는 뭐 20일짜리를 연녹색으로, 20일짜리를 연녹색으로 바꾸고 55일짜리를 진한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진한 녹색이 여기 이렇게 발생하고, 연녹색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연녹색이 더 오르냐 진한 녹색이 더 많냐, 이제 그거는 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매도도 뭐 색깔을, 하나는 뭐 하늘색, 또 하나는 진한 파란색으로 매도를 넣고 진한 거를 기간을 늘려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요런 정도에 보면 여기서 계속 매수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한 번 사고 끝이 아니고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계속 매수하다가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이게 선물이라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쭉 이어오다가 매수 포지션이 나온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매수했는데 여기서 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또 손절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화살표들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화살표 먼저 만들고 나서 아 이거는 강세 약세가 더 어울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터틀 매매 다시 식을 알려드리면 수식 관리자 같은 식입니다. 이제 강세 약세로 들어가서 아까 전에 저기 위에서 썼었던 그거랑 같은 식인데 조금 테크닉이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거는 그대로 AA, BB, CC 이거는 그대로 갖고 복사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DD라는 걸 하나 넣어서 DD는 sum 1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과거에 표시된 캔들에다가 숫자를 1, 2, 3, 4, 5 이렇게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요거를 가지고 비교할 목적으로 한 건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EEFF 이거는 이제 매도로 들어가는 신호를 이용해서 크로스 다운, 로이스트, 크로스 업, 하이스트, 피어리드 1,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매수, 이쪽은 매도 요 포지션을 에 대한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BB 요거는 위든 아래든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 포지션이 그 1년선 위에 있다고 해서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이 매수건 매도건 다 1년선 위에서만 표시를 하자. 1년선 아래에서는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말자.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강세 약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 when 요거 조건을 만족하고 났을 때 얼마만큼의 그거를 카운팅 하는 거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 AA와 CC 그러니까 매수 화살표가 떴을 때부터 이제 이게 보시면 value when 몇 번째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카운팅을 해라. 컨디션은 AA를 만족하고 CC를 만족하지 않을 때 요 조건이죠. 그때를부터 카운팅을 하는데 그때가 DD다. 그때 썸인가 그때 캔들이 몇 번인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한 건데 요때도 요 캔들에 대한 요 번호를 표시해라. 그래서 그 H랑 I의 값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H 값이 I보다 크면 이제 그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더 뒤쪽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뒤쪽에 이런 이 돌파하는 요 값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매수 색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1년선 이상에서 한다. 그럼 막 요 그대로 복사해서 약세 패턴으로 가져가서 요 화살표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 HH 이게 더 앞서 있고 뒤쪽에 매도 포지션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요거는 요 매도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연필로 종이에다가 한번 요거를 그려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수식은 이해를 하시고 쓰셔야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랑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매수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일 때는 이 강세 색깔이 나오고 탁 바뀌는 순간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로 전환되는 순간 다시 화살표가 뜨고 바뀌는 순간 화살표가 또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화살표가 탁 뜹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요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매수,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때 매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과정 사이에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근데 비중을 늘리면서 하면 안 되고, 비중을 이제 일정 비중으로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뭐 N만큼으로 이렇게 쭉 산다거나, 전체 투자 금액의 2%로만큼 산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여기는 이제 색깔이 회색으로 비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마 1년선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격지표 이평선 이걸 넣어보면, 네, 요 부분이 보면 딱 까만색이 1년선인데 1년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파란색도 빨간색도 표시가 안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선 아래로 갔으니까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말자. 쭉 하락 추세인데 요거 잠깐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서 뭐 하겠냐.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추세를.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단테님 기법으로 말하자면 이제 256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 역배열이었던 게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이런 단계일 때부터 이제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요 화살표들을 쭉쭉쭉쭉 매수하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컨셉으로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요것도 그리고 아까 ATR이라는 그 지표가 변동성 지표에 있겠죠? 예, Average True Range. 요거가 터틀 트레이딩에서는 20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보면 이 부분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ATR 요걸 가지고 N 값을 구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그 계산하는 거는 뭐 아직 제가 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동성이 심해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때 얘는 내려가네. 변동성이 클 때 이거가 쫓아가야 되는데, 글쎄 모양이 주가를 거의 따라가는데요. 이게 계산이 식을 한번 봐볼까요? 식을 이렇게 됐구나. ATR 수식관리자 들어가서 저런 경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일반 함수 들어가면 기본 함수 있어요. 그래서 ATR 여기 딱 들어가 보면 average max h 빼기 l c1 빼기 h c1 빼기 l 전부 abs absolute value로 해주고, 이 셋 중에 맥스 값을 구해서 이 피어리어드 값에 맥스 값을 더해서 에버리지를 씌웠네요. 요 맥스는 필요한 걸까요? 저는 요거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평균을 에버리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또 맥스를 했네요. 요거 맥스를 3개를 안 하고 2개씩 묶어서 맥스를 했구나. 그러네요. 그럼 똑같네요. 뭐 수식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때도 벽이선 커지네요. 변동성이. 그러니까 하락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고,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볼 때 급하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급하게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이렇게 점점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TR과 그 N 값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또 다시 정리가 됐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면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뭐 터틀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